가보죠. 해볼게요. 현재 절대 부등식부터 해볼게요. 절대 부등식. 보면 페이지 194쪽 펴주시면 되고요. 두수 또는 두식의 배수관계부터 볼까? 여기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크게 보면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어. 우리 어떤 수랑 어떤 수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써야지만 두 수를 크게 비교해 줄 수 있어야겠죠?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수를 제곱해서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두 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 빼고 언제 제곱해서 빼고 언제 나누나요? 자, 우리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빼는 게 맞는데 나머지 얘랑 얘는 좀 복잡하게 나와요. 특히 얘는 제곱을 한다는 건 뭐야? 근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이 근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곱해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호가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빼서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제곱해서 빼서 비교하는 게 안 되는 경우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나눠서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참고로 이제 0이랑 비교해 주는 거고요. 얘도 0이랑 비교해 주고요. 얘만 유일하게 1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거는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야. 1보다 크냐, 작냐, 같냐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A 빼기 B가 음수가 나왔어요. 0보다 작게 됐어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A제곱 빼기 B제곱이 같다가 됐어요.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A랑 B랑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A 나누기 B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양변에 B를 나눠. B가 지금 양수인 상황에서 양변에 B를 곱해줘.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대조관계 다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0이랑 비교해 주는 거고 얘는 1이랑 비교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거기 절대 부등식,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그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보충학습의 코시 슈바르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7의 절대 부등식.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만 읽어볼게.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첫 번째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5개가 나와 있죠? 1번. 뭐가 나와 있니? 1번.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왔다 갔다 두 개 똑같은 면이야.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거 뭐예요? 둘 다 뭐여야 돼? 0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B고 A가 B가 둘 다 0이다. 3번. 2번 이게 아니었네. 3번이었네. 다시 쓸게. A제곱은 0 이상. 자,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도 0 이상이 되겠죠? 오케이. 3번. A가 B랑 제곱한 게 0이면 어떻게 한다? A, B 둘 다 0이다.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포함된 거.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야 a의 제곱 성립하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을 따로따로 붙여도 성립한다. 이거 지금 항상 만족하는 식입니다. 지금 만족하는 식이에요. 어떤 수술을 주더라도. 5번 a, b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면 둘 다 만족해요. 제곱한 것도 a 제곱 쪽이 더 큰 거고요. 루트를 붙여도 우리가 a 쪽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식은 물론 이제 3번은 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다 부등식이나 뭐 절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보겠습니다. 외우면 편하겠지만 못 외우겠으면 좀 어떻게 접근할지 봐야 돼. 1번은 쉬워요. 1번은 어디 있어요? a제곱 플러스 f마 ab 플러스 1번이 아니라 2번이 쉬우구나. 0 이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 잘 봐. 우리 앞에 거 뒤에 거 해서 완전 제곱 만들면 a제곱 풀마 ab 플러스 가운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4분의 1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완전제곱 보면 a 플러스 풀마 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자 우리 얘 a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지. 얘도 양수에다가 제곱한 걸 곱했으니까 얘도 항상 0 이상이죠. 0 이상인 것끼리 더한 거야. 그래서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꼴은 항상 보다 0 이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식이야? 두 번째는 그냥 완전 제곱식 쓴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잖아. 완전 제곱 하면 0 이상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별표. 세 번째도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니에요? 이거 처음 보진 않죠? 이거 혹시 공통수학 1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본 적 있죠? 뭐로 묶어내요? 2분의 1로 묶어내는 거지, 그치? 우리 이거 2분의 1로 묶어내면 완전 제곱 3개 나왔나? 나오죠? 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 3개 더한 거죠? 따라서 얘도 보다 0 이상이다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 다 0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C랑 같으면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얘도 등호 들어가는 건 뭐야?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A랑 풀마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우리 등호 성립하는 건 좀 외워주면 좋겠죠? 그치? 얘도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니까 A, B 둘 다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A, B 둘 다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196쪽에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거 둘 다 볼 거예요. 자, 우리 특강 부분 지울게요. 다 지우면 영양 전체 다 줄게. 절대 부등식은 이 특강 부분에서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다 증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쭈르륵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아. 저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요. 메인 영재에서 마지막 개념이고요. 코시 슈바르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증명도 해볼 겁니다. 지금 증명해서 왜 저런 되는지 증명한다는 거는 앞으로는 참으로 쓰자는 거지. 참으로 쓰자는 거는 계속 문제마다 저걸 이용해서 풀 겁니다. 이거는 해서 산술기하 평균. 자, 여기 왼쪽에 쓰기 전에 증명부터 해봅시다. 우리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나 아까 말했잖아. 두 수를 대소관계 해주는 거는 빼는 거, 제곱해서 빼는 거, 나누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뭐 해서 빼라고요? 제곱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거 증명해보는 거야. 전개. 원래 우리 a 곱하기 b는 양수인지 몰라 지금. a 곱하기 b는 무조건 양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뭐야 이거? 통분. 그럼 여기 마이너스 4ab이 생기죠, 그쵸? 그러면 얘 마이너스 2ab이 되는 거지. 끝. 따라서 뭐가 돼요? 전 4분의 뭔가의 제곱. 그럼 0보다 어떻다고? 항상 하나 같다. 아까 설명했잖아. 그럼 얘가 모일 때 0일 때, 즉 A랑 B랑 모일 때 등호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근데 두 개가 아까 말했잖아.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거는 제곱해서도 크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둘 다 양수일 때였어. 맞지?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양수가 아니면 이거 못 써요. 이 절대부등식이지.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수가 양수일 때야. 두 수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의 2로 나눈 값이 또 나갔다 루트 AB 써주는 게 산술기하 평균 되겠습니다. 요거 살짝 변형시키면 양면에 2를 곱해서 보통 이렇게만 씁니다. 두 수의 합은 2 루트 AB. 이때 모두 써주라고 등호 성립하는 여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여기 써놨죠? A랑 B랑 같을 때. 그래서 더하기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그렇지 않죠? 지울게요. 그 다음 그 밑에 그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어차피 이거 뒤에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해야 돼. 코시 슈바르츠.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얘도 바로 증명하고서 거기 써볼게요. 자, 이것도 두 식을 비교하는 거지. 이 식이랑 이 식, 그쵸? 그럼 두 식을 뭐라고? 얘는 뭐 루트 이런 게 없잖아? 제곱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두 식을 뭐하는데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빼버리세요. 얘는 A, B, 뭐 X, Y 어떤 조건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X, Y, A, B가 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증명해 볼게요. 전개. 빼기. 아이씨.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거에다가 요거 빼는 거니까 또 완전제곱 또 됩니다. 완전제곱 됐다는 건 항상 뭐다? 0 이상.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게 0일 때. AY랑 BX랑 같을 때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A분의 아닌데? 맞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두 개 나눈 B랑 이거 두 개 나눈 B가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좀 증명해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시주 한번 볼게. 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 그냥 A, B, X, Y가 무슨 수? 실수면 돼요. 실수. 지금 절대부등에서 다 실수해서 다루는 거야.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 나왔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다.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뭐랑 같을 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거는 증명 방금 오른쪽에 했죠? 됐나요? 자, 그러면 각각 언제 쓰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상황이 다르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서. 자, 여기 봐봐. 여기는 곱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A랑 B의 곱 안 나와 있어. 즉 얘는 문제에서 곱이 나오고 또는 합이 나오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얘는 뭐야? 죄다 합으로 돼 있죠? 합,
합, 그치? 얘는 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참고로 A, B, X, Y는 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숫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면 안 돼. 너네들이 이걸 막 이 모양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알겠지? 이 모양으로 외우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가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걸 통해서 저런 모양이 나온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필수 16번. 자, 부등식 성립하는 거 증명하는 건 방금 뭐라 했어? 빼라 했죠,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뺍니다. 그럼 얘가 0 이상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iB 하면 뭐가 돼요? a 빼기 b의 제곱 완전 제곱 되죠? 그럼 0 이상 증명됐죠?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루트랑 똑같아. 얘 아까 제곱해야 되겠죠, 그치?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줘야 돼. 그냥 빼면 안 돼. 그래서 제곱해서 뺍니다. 그래서 얘 제곱해서 얘 제곱합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랑 같다고 했고요. 이 절대값 두 개 곱하면은 한 번에 붙여서는 어땠지? 이 제곱 빼기 아까 말했죠.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 사라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끝. 이거 볼까요? 여기까지. 자, 항상 우리 절대값 붙인 건요 이 문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생각해봐. 이거 3이고요. 이것도 3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요. 얘도 3과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 붙인 거는 절대값 붙이지 않은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개 빼면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이상 증명이 되겠습니다. 필수 17번 보겠습니다. x와 양수 1번 2x 플러스 3y가 12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까 말했죠? 우리 합이 나왔을 때 곱의 최대최소 얘는 합이 막 합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럼 이끌어야되면 이거밖에 없어.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갑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x가 양수, y도 양수니까 각각 양수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 모은 거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곱이 나오는 거지. 얘는 몇이라고요? 12.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x, y 곱의 최대값 찾아낼 수 있겠죠? 약분 양변 제곱 최대값 나오죠? x, y 최대값 몇이에요? 6임을 문제 봐봐요. 답 맞죠? 2번 볼게요. 똑같은 풀이가 이번에 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곱이 나왔어요. 갑니다. x 더하기 2y는 x랑 y가 둘 다 양수니까 1, 2 곱해도 양수죠. 양수끼리 합은 그거 나왔다. 이 루트 두 개 모은 거 곱한 거. x, y는 8이에요. 그럼 16 루트 붙이면 4. 그래서 답은 8.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산술기야. 한번 더 해볼게요. 산술기야. 필수 18번, 19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분의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 구하라. 우리 산술기하는요 보통 언제 쓰냐면 아까 그냥 막 합이 나왔을 때 곱의 최대치수, 곱이 나왔을 때 합의 최대치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그거보다는 더 많이 적용하는 게 언제냐면 역수관계. 뭐라고?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 나올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x랑
x분의 이거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요. 이러면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하게 되면 이제 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문자로 나왔을 때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술기하는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하려면요 두 개 등호 성립하는 부분이 똑같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써. 알겠지? 이 산술기하 평균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곱할 때 그 등호 성립하는 여부가 두 식이 똑같이 나와야지만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문제 있거든요. 따로따로 해서 안 되는지. 얘도 얘 마찬가지야. 얘는 뭐 역수관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상태에서. 그치? 그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지.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 가로부터 전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개하면 A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 B분의 4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B 더하기 A B분의 4 더하기 5 그럼 이 두 개 보이시나요?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B분의 1은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잖아. 자, 제가 말한 지금 역수관계는요 숫자를 제외한 문자의 역수관계야. 얘는 뭐라고? 숫자 제외 문자만 보는 거야. 문자만. 문자만 봤을 때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분의 이렇게 두 개가 역수관계죠. 이런 상황에서 A, B가 양수면 곱한 것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뭐야?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역수관계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갑니다. 그거 나왔다. 이 루트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곱하면 몇? 4 더하기 5 끝. 그래서 얘가 2니까 곱하기 4 더하기 5니까 9가 최소값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등호 성립은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 B랑 A, B분의 4 같을 때 등호 성립. 이 말은 뭐야? A 곱하기 B가 4일 때니까 제곱이죠. 그래서 A, B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죠.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가 나와요. 19번 볼게요. 필수 19번이 그래서 이런 꼴이 좀 어려워요. 시험에 할 때. x가 1보다 클 때 4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무슨 꼴이 필요하다고? 역수꼴이 필요해. 문자끼리에. 우리 생각해봐요. x-1분의 1의 역수는 뭐야? x-1가 아니야? 그럼 x-1이 있으면 상수기하 평균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4x라 돼 있네요. 그럼 이 모양을 바꿔주는 거지. 자, 4x 앞에 봐봐. 4x 어떻게 바뀌는지. 똑같은 건가요? 위에나? 같은 식이죠, 그쵸? 그럼 여기 보이세요? 얘 여기 꼴로 맞출 수 있네. 그래서 순서 다시 써볼게. 참고로 우리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1은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양수랑 양수의 합인데 문자끼리 역수가 됐기 때문에 뭐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무슨 관계? 문자끼리 역수 관계. 또 나왔다. 이 루트 두 개 곱하면 4 뒤에 숫자 더하기 4 그래서 어떻게 돼요? 8 그 다음에 등분선을 먼저 한다고 동그라미 친 게 두 개 같을 때 그럼 x-1의 제곱 뭐가 돼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그럼 x-는 뭐가 돼요? 2분의 1 그럼 x가 몇일 때야? 2분의 3일 때 이제 최소값 받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볼게요. 활용 문제 보겠습니다. 활용 이거 지금 하는 거 어려워. 하는 거 어려워. 졸리죠? 졸려요. 아까 나눠준 거 뭐 다 드셨어요? 눈에 띄면도 줄게요. 그만 주면 안 돼. 지금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정 졸려면 물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정 졸려면 물 마셔보세요. 활용 문제 볼게요. 바닥의 모양이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가로 세로를 두자. 여기 x가 두고 여기 y라 둡시다.
근데 여기가 뭐야? 직각 삼각형이니까 관계식 첫 번째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넓이 2분의 1 xy. 이 넓이에 대한 뭘 찾으래? 최대값. 자, 우리 제곱의 합도 합이야. 합이 나와 있는데 곱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참고로 x랑 y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서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거 틀렸지? 400이야 400.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 뭐한 거? 곱한 거. 근데 우리 루트 제곱이랑 바뀌어지죠? 둘 다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지? 끝. 내가 몇이야? 400. 2분의 x 만들면 양변에 4로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 몇 나와야 돼서 100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유형 20 필수 21번. 요거 하고 이제 함수로 넘어갑니다. 어렵습니다. 필수 21번도. 이따 연습할 시간 줄 거예요. 자, 얘는 방금 했던 산술기하랑 다르게 어디에도 곱이 나와 있지 않아. 죄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제곱의 합과 그냥 합이잖아요. 그게 이제 표식이에요, 표식. 제곱의 합, 그냥 합. 자,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 4x, 3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4x, 3y겠죠?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이니까 여기가 x제곱, y제곱이겠지? 그럼 요 a, b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 x랑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죠? 그걸 따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둘 다 모양을 보고 판단해. 나 얘는 x를 제곱한 거구나. 얘는 y를 제곱한 거구나. 얘는 그러면 4랑 여기 나와 있는 이 x, 여기는 얘는 3이랑 여기는 y, 이걸 두 개로 곱해서 나타낸 거구나라고 표현해 줘야 돼. 얘 제곱된 형태를 보고 이렇게 따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다른 형태로 제곱해서 더해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조건 x랑 y의 제곱에 합이 돼 있지 않아. 그럼 너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공식 뚜루룩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4, 3 이용해서 가볼게요. 4랑 3을 제곱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x랑 y 제곱한 거 써주시고요. 그거 나왔다. 다시 4x 플러스 3y 전체 제곱. 등분성이 어떻게 만들고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4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등분성리 값이 나오죠? 얘 몇이에요? 25. 얘 몇이에요? 4. 그래서 최대값 1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구나. 미안해. 제곱이구나. 그러면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 이하니까 최대값 뭐 나와요? 그러면 10 이하. 되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겠죠? 실수가 돼 있어. 2번 볼게요. 이번에 거꾸로죠? 얘가 나와 있을 때 이거의 최소값. 얘도 똑같이 따오면 돼. 얘는 뭘 제곱한 거야? x를 제곱한 거고요. 얘는요 y를 제곱한 거죠. 따라서 얘는 5랑 x 곱한 거고, 얘는 10이랑 y 곱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가야 돼. 그러면 x제곱 y제곱 곱하기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보다. 그럼 얘는 나와 있죠. 얘는 13 제곱. 얘도 13이라고 됐죠? 제곱. 그럼 약분하면 1 이상. 최소값 1이 되겠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5분의 x랑 12분의 y가 같을 때, x랑 y 앞에 있는 개수랑 두 개의 b가 같을 때 최소값 받는다. 넘겨볼게요.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는 다 하진 않을 거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함수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까지 할게요. 마지막 2단원까지 이제 진도 다 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일단 3단원 이제 나갈 거예요. 오케이.
함수 3단원 함수 이거의 첫 번째 또 함수 이거의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대응 두 번째 함수 대응이라는 표현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랑 y 집합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란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 하나당 y는 하나씩만 대응시킬 수 있어. 이때 집합 x의 원소 x에서 y로 짝 지어지면 x가 x에 y가 대응한다 한다. 이때 기호를 뭐라 한다고?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몰 x는 라지 x에 들어있는 원소야. 이 스몰 y는 라지 y에 들어있는 원소야. 그래서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함수 그림은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특이하죠? 자, x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y 집합 안에 원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 얘를 대응이라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두 집합 x, y 이렇게 해서 막 대응시키고 있죠. 저 뭐 대응시키고 있냐 지금? 그거지 그거 뭐야? 수도를 대응시키고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시켜 줄 수 있겠고, 이때 요 대응되는 상황이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함수라고 해주는 거예요. 함수 볼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밑줄 오직 하나씩 대응. y는 두 개 받아도 괜찮아. 근데 x에서는 뻗어나가는 게 몇 개? 하나만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만 뻗어나가야 돼.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로 한다. 이때 기호 어떻게 돼요? f x에서 y. 미안해, 다시 할게. 집합으로 써야지.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거야. 이 표현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x 집합 안에 있는 원소랑 y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를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x 집합 안에 a, b, c라는 원소 3개 있어요. y 집합 안에 1, 2, 3, 4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x 집합에서는 뻗어 나가는 게 몇 개? 하나 뻗어 나가야 되고, 그 뻗어 나가는 어디로? y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야. 가볼게. 하나, 둘, 셋. 이러면 대응한 거예요. 하나씩. 그럼 얘는 뭐야?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긴 합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하나씩 대응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a 집어넣으면 1, b 집어넣으면 1, c 집어넣으면 3. 자, 얘는 중복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여기선 중복해도 돼. 하지만 여기서는 중복해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야. 하나에 하나씩만 뻗어 나가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볼게요. 세 가지 박스 3개 나와 있죠? 1번, 1번 함수 되죠? 근데 그림 2번 봐봐. 뭐가 대응이 안 됐어요? 3이 대응이 안 됐죠? 함수 안 돼요. 그림 3은요. 2에서 뻗어나간 게 몇 개를 뻗어나갔어? 2개 뻗어나갔지? 이런 경우에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x에서 적어도 하나, 무조건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y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y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볼게요. 용어 세 번째.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에는 거기 뭐라 돼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즉 f는 x에서 y로의 집합 x는 함수 f의 정의역. 뭐라고? 이 x값. 그래서 x값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는 라지 x로 지금 생각한 거지. 두 번째는요, 공역. 자, 공역은 y 값들의 모임입니다. 얘는 뭐야? y 집합을 나타낸 거죠. 세 번째, 치역. 좀 달라. 함수값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함수값이 뭐예요? 함수값은 대응된 x, y 좌표를 뭐하는 걸 함수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f에서의 정의역은 a, b, c, 공역은 1, 2, 3, 4.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들의 모이니까 1, 3 이렇게 해야 돼. 치역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T역 F가 X에서 Y로 대응될 때 Y는 fx라고 나타내고요. x의 함수값을 한다. 이때 함수값 전체 집합을 뭐라 한다? 치역. 그래서 거기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얘는 우리 함수를 우리 y는 fx로 쓸 거고요. 그래서 x에다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치역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다? fx를 다 뭐 하는 거다. 근데 그 fx라는 것보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 별표. 맨날 이 서로 같은 함수를 정확히 찾지 못해도 틀리거든요. 서로 같은 함수. 자, 그냥 단순히 모양이 같은 게 아니야. 1번, 2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는데? 정의역과 공이 같다.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각각 같아야지만 서로 같은 함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fx를 x제곱 gx를 절대값 x라고 두겠습니다. 모양을 봤을 때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맞지? 모양은 달라. 하지만 선생님이 정의역을 0, 1, 2 이렇게 둘게요. 그럼 0 집어 0, 1까지만 둘게. 자, 그러면 둘 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 다음에 둘 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오지. 그럼 이 정의역에서는 두 개가 뭐야? 서로 같은 함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fx의 정의역이 이거고 gx의 정의역도 이거야. 공역도 얘랑 똑같아. 오케이? 정의역, 공역 둘 다 이거예요. 그럼 1번 통과되지. 그럼 2번 뭐야? 0 집어넣어서 같은지 1 집어넣어서 같은지 그것도 되죠? 그럼 무조건 뭐다? 서로 같은 함수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선생님 모양 다른데요? 다른 함수인데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동일하고 정의역이 동일하다.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동일하지 않고 함수값만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고 적혀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찾는 건 가장 우리 대표적인 함수 볼게. 앞에 봐봐. 2차 함수. 얘 y축과 평행을 그으면 교점 몇 개 생겨요? 다 하나씩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우리 원은 함수라의 방정식이라 해요. 얘 봐봐. y축과 평행을 그으면 교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거기 볼게. 거기 진하게 표현되어 있어. 3번.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직선 x는 A 무슨 축과 평행해? y축과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 얘랑 교점이 몇 개? 한 개만 만나는 경우만 우리가 그래프를 해준다. 얘는 그래프가 아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래요?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계속 몇 개? 하나씩만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라는 거지. 그 위에 표현 잠깐 볼게. 그래서 그래프라는 건 뭐냐? x, fx에 있는 순서쌍들을 다 뭐하는 거야? 점을 다 찍어서 이렇게 그려준 거. 이걸 그래프. 근데 그래프라는 건 뭐 2차 함수 그래프랑 뭐 1차 함수 그래프 다 그려봤잖아. 그래서 그런 모양은 우리가 그래프를 해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그래프긴 해. 근데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왜냐면 순서쌍을 다 찍긴 하잖아. 이렇게 찍어서 표현하니까. 얘는 근데 뭐야? 함수의 그래프긴 하지. 왜? 다 찍어서 봤을 때 교점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풀기 전에 쉬었다가 문제 쭉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는 좀 이따가 뒤에. 그래서 뒤에 이제 연습할 시간 지금 드릴게요. 함수 말고요. 앞에 연습할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함수는 좀 이따가 지도 나간 다음에 풀할 거야. 명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앞에 거 이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쪽에 네 문제 472, 473, 474, 475도 한번 이어서 풀어보세요.